안녕하십니까. 부부사진단의 남편 포키리입니다. 왜 포키리? 뭐예요? 제가 닉네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와이프랑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나 왜 이렇게 살쪘지 하고 제가 막 이렇게 자학을 하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포키리 하면 되겠네. 돼지 포키와 제 성의 리를 합성해서 포키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꽤 괜찮은 거예요. 제가 또 코끼리라는 동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뭐 그 포키리라는 어감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제 닉네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이시네요. 네, 부부사진단의 포키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막걸리 먹어가지고 얼굴이 빨간데. 오늘은 왜 촬영을 하게 됐냐면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 이거 물론 저보다 사진을 잘 찍거나 전문가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을 위한 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대체 처음에 렌즈를 뭘 사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미러리스나 DSLR 같이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사잖아요. 그러면 대체 렌즈를 무엇을 사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막 중복 투자해가면서 돈 낭비해가면서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팁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렌즈를 왜 사지인데요. 물론 그렇긴 한데 결혼하기 전에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때 모든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최적의 조합으로 샀지만 어쨌거나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렌즈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촬영을 주로 하느냐. 저는 주로 인물 촬영을 주로 하고 제 아내 촬영을 주로 하고 그냥 간단하게 거리 스냅 사진 정도 찍는 정도로만 찍기 때문에 내가 어떤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렌즈의 선택폭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것. 두둥. 일단 내가 무엇을 촬영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풍경 사진을 찍느냐, 아니면 내가 인물 사진을 찍느냐, 아니면 특정 새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정 피사체를 찍느냐 이런 거를 일단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저는 인물 사진을 찍는 입장이니까 인물 플러스 거리 스냅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 하나의 렌즈를 사야 된다면은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샀다는 건 뭐냐면은 렌즈를 적어도 2개 이상 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 제가 캐논 유저니까 단 하나만 쓴다면 2470 요 렌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카메라 렌즈의 화각을 광각에서 표준, 망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준 광각에서부터 표준에서부터 준 망원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화각을 갖고 있는 표준 줌 렌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 L렌즈라 가지고 좀 비싸요. 옛날에는 번들 렌즈라 그래가지고 싸고 가볍게 좀 렌즈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새 카메라 제조사들이 그런 렌즈를 안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비싼 거 사긴 해야 되는데 하나만 써야 된다면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줌 렌즈를 접근하실 때 저는 옛날에 단 렌즈를 주로 많이 썼는데 보이시죠? 24, 35, 50, 70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보이시죠? 줌 렌즈를 이렇게 내가 줌인, 줌아웃해서 당겼다가 찍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23mm 렌즈 하나랑 35mm 렌즈 하나랑 50mm 렌즈 하나랑 70mm 렌즈 이 렌즈 4개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되게 편해요. 23mm는 거의 초광각 진입하기 전에 광각이고 35는 거리 스냅에 최적화된 화각이고 50mm는 인물 촬영에 최적화된 화각이고 70mm는 준 망원이에요. 단 하나만 선택하신다면은 요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단점은 조리개값이 2.8이에요. 그래서 막 환상적인 배경 날림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외로 사진 찍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배경 날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배경을 살리면서 인물도 같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은 다 날아가는데 인물만 딸랑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망원 렌즈로 찍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처음 입문하실 때는 망원 렌즈는 필요가 없어요. 망원 렌즈 나중에 추후에 좀 선택적으로 좀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 바이고. 왜 인물 사진은 50으로 찍어요? 왜냐면 사실 그 사진계에는 그게 있어요. 인물 사진에 최적화된 렌즈는 85mm랑 135mm가 있는데 왜냐면은 85에서 135mm 구간이 그러니까 렌즈 왜곡이 가장 없어요. 그래서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찍을 수 있고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은 85mm나 135mm나 화각이 좁기 때문에. 근데 50mm는 장점이 뭐냐면은 원근감이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 피사체와의 거리와 내 눈으로 보는 피사체의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곡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물 중심의 스냅 사진을 찍든 아니면 상반신으로 클로즈업을 해서 인물 사진을 찍든 왜곡이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범용성은 가장 좋아요. 근데 난 광각으로 찍는 게 제일 좋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각이 좋다. 왜냐? 요새는 사실 옛날 같았으면 표준 렌즈는 35mm에서 50mm 이게 표준 화각이었어요. 옛날 필름 시절부터 초기 디지털 카메라까지는. 근데 요새는 핸드폰 카메라로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쵸? 맞지? 핸드폰 화각이 저희 카메라로 환산하면 20mm에서 한 28mm 정도 되거든요. 광각인 건가요? 그 정도면 거의 초광각이죠. 초광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2470 하나를 살 거면 2470이잖아요. 네. 근데 렌즈를 이제 2개 살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일단 처음 살 게 이겁니다. 뭐야 그게? 캐논의 1535 광각 줌 렌즈인데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 화각대의 렌즈들이 있어요. 막 1635,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우리가 관광 렌즈를 왜 좋아하느냐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풍경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면 화각이 넓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물 사진을 더 많이 찍어요. 왜냐면 그 특유의 왜곡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리를 엄청 길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렌즈를 갖고 찍으면. 요. 그리고 물론 클로즈업 사진을 해보면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잘 피해 가지고 약간 로우 앵글로 광각으로 찍으면은 거의 8등신, 9등신, 심지어 15mm로 찍으면 10등신 이런 비율로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아 광각으로 찍어서 길게 나왔네 라고 하지만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진을 선호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요새의 표준은 관광 렌즈다. 현대사의 표준은. 옳소. 예. 그리고 핸드폰 사진이랑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필수로 구해야 될 화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 15mm에서 20mm까지는 충분한 광각이죠. 근데 이 렌즈 갖고 있는 건 35mm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35mm. 35mm는 50mm와 더불어서 표준 렌즈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각대이거든요. 왜곡도 상당히 절제되어 있으면서 약간의 광각 특유의 느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냅 사진까지 겸비하는 사진을 찍고 싶으면 35mm가 꼭 필요해요. 이 35mm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범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물 사진 위주로 처음 사진을 찍고 싶으시고 뭐 풍경이랑 스냅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표준보다는 저는 표준 관광 렌즈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요거를 먼저 사진이 가장 좋아요. 자, 두 가지 줌 렌즈 가장 중요한 걸 소개해드렸고 이제 단렌즈가 빠질 수가 없죠. 단렌즈 두 종을 준비했는데 이거 이제 캐논의 ROE입니다. ROE. 왜냐면 조리개 값이 f2.2라서 엄청 밝은 렌즈 50mm 렌즈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R 만두도 있어요. 85mm. 근데 그것보다 인물 사진 찍을 때 훨씬 많이 쓰는 렌즈가 이 ROE입니다. 50mm 렌즈입니다. 왜냐면 말씀드리면 50mm라는 화각이 주는 게 화면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내가 보는 피사체의 거리랑 카메라로 보는 피사체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각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최대 개방해가지고 전신샷을 찍잖아요. 그러면 망원 렌즈로 찍은 느낌이 나요. 근데 또 조리개를 찍어서 접근해서 찍잖아요. 그러면 또 관광 렌즈로 찍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화각이고 사진을 그냥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1년 동안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2470에서 505로 하는 거랑 달라? 화각 같지만 다르죠. 왜냐면 이게 조리개 값이 엄청 밝아요. f1.2예요, 얘는. 물론 요것보다 좀 더 저렴한 거 사면 f1.4인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1.2나 1.4나 큰 차이는 없는데 그 밝은 조리개 값에서 오는 엄청난 심도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신샷을 찍을 때 얘로 2.8로 고정해서 전신샷을 찍으면 그렇게 배경이 많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1.2로 찍잖아요. 뻥안 치고 그냥 망원으로 찍은 것 같아요. 배경을 왜 흐려야 돼? 배경은 왜냐면 피사체를 좀 더 돋보이게 찍을 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배경을 완전히 지운다기보다는 배경을 좀 흐리게 하면서 배경과 피사체가 좀 어우러지게 찍기 위해서는 얘가 훨씬 낫습니다. 50mm. 그리고 무엇보다 50mm는 얘는 L렌즈라서 비싸요. 근데 이번에 캐논에서는 그 f1.4 버전으로 출시를 하긴 했는데 계속 싸진 않은데 제가 불만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단렌즈들이 싼 게 많았어요. 작고. 근데 요새 워낙 카메라가 오타쿠의 영역이 되다 보니까 이 카메라 회사들이 싸고 좋은 렌즈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빡치긴 하는데 자기 때문이네? 그런가요? 어쨌든 50mm는 기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자, 다음 가장 중요한 렌즈죠. 다 중요해요. 35mm 렌즈. 왜? 단 하나의 렌즈를 선택하고 만약에 줌 렌즈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일단 모든 제조사를 막 나오고 35mm는 작아요. 크기가 작고 근데 얘는 좀 커요. L렌즈라 가지고 또 35mm가 요만해요 원래. 그리고 정말 스냅 화각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우리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포트레이트 촬영을 하진 않아요. 포트레이트 촬영이란 뭐냐면은 진짜 전문적인 인물 촬영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초상화 생각하면 돼요. 막 화가들이 이렇게 막 요만한 프레임에 이제 사람 꽉 채워서 그린 초상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배경이랑 어느 정도 조합된 어떤 그런 거리 스냅을 찍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때 가장 최적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도 f1.4로 밝아가지고 충분한 배경 흐림도 가능하고 그래서 가장 추천드린 단렌즈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린 조합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렌즈 2개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2개밖에 못 산다. 분명히 이 표준 렌즈에 끌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2470. 2470을 사시면 35mm랑 같이 사세요. 2470은 맨날 갖고 다니다가 얘가 좀 크고 무겁잖아요. 가볍게 스냅을 찍고 싶다. 35mm 갖고 가시고 1호3호로 사셨다. 그러면 50mm를 같이 사세요. 1호3호로 왜곡이 들어간 역동적인 인물 사진을 찍으시면서 평범하면서 배경 흐름이 된 인물 촬영을 같이 찍으시려면은 이 두 조합으로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동안은 즐거운 사진 생활을 하실 수 있고 망원 렌즈는 나중에 추후에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높? 네, 그러면은 미천하게나마 이렇게 추천드렸으니까 즐거운 사진 생활 같이 하시길 바라고. 이거는 초보자들이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여쭤보세요. 제가 최대한 성의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떨리다. 포킬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국 다 사야 돼요. 다 사야 되는데 1호 3호랑 50 사시고 이렇게 사시거나 2470이랑 30 이렇게 사고 일단 찍으세요. 그냥. 그럼 됐어. 오케이? 완벽. 나중에 망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부부사진전의 포킬이었습니다.